자, 이번 강의는 개발 환경 구축에 관련돼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존재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계획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으로 나눠지고요.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환경 구성을 위한 필요한 도구들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 시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개발 환경 구축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개발 환경 구축의 이해,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와 분류와 특성,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 시 구성 요소, 개발 환경 구축 순서 이렇게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웹 관련 서버 추세는 가벼운 Node.js 서버를 사용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Node.js라는 Node.js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치 서버라든가 웹서버는 아파치 서버를 많이 사용했었죠. 자, 그리고 IIS라고 윈도우 서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Node.js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PC용 소프트웨어보다는 웹과 스마트 기기용 앱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환경 구축의 이해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요소를 한번 볼게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요소. 서버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엣지 가지고 연결을 할 때 우리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이 브라우저가 이 서버 프로그래밍 서버에 어떤 리퀘스트 요구사항을 보냅니다. 요구를 보내죠. 자, 리퀘스트를 하면은 서버는 당연히 이렇게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래 네가 준 게 맞아 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내줄게 해서 리스판스를 보낸다. RES라고 할게요. 리스판스를 보내면 이 크롬에 있는 웹 프로그램이 자기가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리스판스로 오게 되면 그걸 재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개발 환경 구성 시 구현될 요구사항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개발 도구 및 서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개발 도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를 어떤 걸 쓸지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서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개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개발 서버, 웹 서버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개발에 사용된 도구들의 사용 편의성 및 성능, 라이센스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개발 도구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뭐 서버라든가 아니면 자바라든가 뭐 이런 식의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JR이라든가 JDK라든가 이런 라이센스가 무료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료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의 분류와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들의 분류는 구현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테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형성 관리 도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버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드 도구가 있습니다. 빌드 도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포용으로 만드는 배포용. 배포용이라는 거는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배포라고 하고요. 이 배포용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툴들입니다. 구현 도구를 좀 볼까요? 이 클립스는 무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노드.j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계열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툴 언어입니다. 이렇게 에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리제이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 파이참이라고 파이썬을 실행하고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파이참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 그리고 인텔리제이라는 일반적으로 자바나 코틀린 같은 걸 짤 때 사용하는 건 이제 툴이 있습니다. 이건 젯브레인즈에서 만든 거고요. 인텔리제이가 요 젯브레인즈에서 파이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파이참은 다 인텔리제이와 같은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도구에는 X 유닛 그리고 스프링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 관리 도구는 우리가 버전 관리라고 하죠. CVS가 있고요. 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 우리 깃이라고 하죠. 깃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도구에는 엔트라고 그리고 메이븐 그레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새는 엔트를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 메이븐이나 그레드를 많이 쓰는데 더 많이 쓰는 건 이 그레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다양한 툴에서 그레드를 이용해서 배포용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현 도구를 한 번씩 볼까요? 임플리멘테이션 툴즈 코드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고요. 코드의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작성과 수정은 당연히 가능해야겠죠.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코드의 디버깅이 가능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디버깅을 해야 됩니다. 디버깅 우리가 에러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요. 에러와 버그는 다른 문제예요. 버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긴 하는데 값이 다른 거. 원하는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린 버그라고 그러고요. 에러는 아예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이럴 때는 코드를 고쳐야겠죠. 버그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언어 종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개발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임플리멘테이션 툴 중에 이클립스를 볼까요? 다양한 플랫폼에 쓸 수 있으며 자바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통합 개발 환경을 목적으로 시작한 구현 도구입니다. 현재는 GS, OSGI를 도입하여 범용 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자바로 작성되어 있으며 자유 소프트웨어이지만 막강한 기능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이거에서 다 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중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 및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고요. 개발자를 위한 플러그인 지원이 대단히 활발한 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플러그인을 많이 개발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OS, 리눅스용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 편집기, 에디터라는 얘기죠. 디버깅 지원과 깃 제어, 구문 강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종류는 소스 코드 편집기, 디버거 등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는 MIT 라이선스, 그러니까 무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는 프리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개발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습니다. 인텔리제이의 ID라고 하는데 이거는 젯브레인사에서 만든 거고요. 젯브레인사에서 제작한 자바 통합 개발 환경인데 자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틀린도 짤 수가 있고요. 여기 코틀린이라고 나오죠. 요새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아예 공식 언어로 사용한 겁니다. 줄여서 인텔리제이라고 하고는 IDEA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언어로는 자바와 코틀린을 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빌드 도구가 있죠. 빌드 도구. 빌드 툴은 작성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빌드 및 배포를 수행하는 거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와 모듈들에 대한 의존성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빌드 도구를 하나씩 볼게요. 엔트와 메이븐과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엔터 메이븐과 그레드를 사용한다 그랬죠. 엔트 같은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빌드 도구고요. 유닉스나 리눅스 사용되는 메이크와 비슷하나 자바 언어로 구현되어 있고요. 빌드를 위한 환경 구성을 XML 파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치에서 만들었고요. 아파치 엔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아파치도 GNU를 통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치 엔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를 구성할 때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사용하는 빌드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븐, 아파치 메이븐은 자바형 프로젝트 관리의 도구고요. 아파치 엔트의 대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엔트 그 다음에 메이븐, 자 메이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들입니다. 그레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레이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며 오픈소스 프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크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깃털 모양이 아파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들 그루비를 이용한 빌드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그루비와 유사한 도메인 언어를 채용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공식 빌드 시스템입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공식 언어는 코틀린이고 공식 빌드 시스템은 그레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C++, 파이썬 등과 같은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요새는 거의 다 그레이들을 이용해서 빌드 툴, 그러니까 배포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도구, 코드의 기능 점검을 이제 검증을 시행하고요. 소프트웨어의 전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나야지 되고요. 코드의 테스트에 대한 계획, 수행 및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테스트 도구 중에는 X유닛이 가장 유명하고요. 다양한 코드 중심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요. 소프트웨어의 함수나 클래스 같은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단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단위 테스트 하고요. 이걸 도게 한꺼번에 하는 거를 통합 테스트라고 그래요. 통합 테스트.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은 테스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지 않게 해주는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자, 형성 관리 도구. 아까 CSV라고 했었죠. Configuration Management Tool.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와 리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를 수행하고요. 프로젝트 수행 시 필수로 포함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CVS라고 나오는데 Current 버전 시스템, 이 버전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CVS 같은 경우는 동시 버전 시스템 혹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 거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파일에 이루어진 모든 작업의 모든 변화를 추적합니다. 여러 개발자가 협력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CVS를 이용하면 이 A라는 개발자가 있고 여기 B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C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서 개발한다. 그럼 A가 개발할 때 어떤 요 부분은 B가 컨트롤을 못해요. A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A가 끝나야지만 B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C도 당연히 컨트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C가 다른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B나 A가 이 부분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형성 관리를 하고 있고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가 협력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CVS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사에서 발표돼가지고 무료고요. CVS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프로젝트의 현재 버전과 변화를 저장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젝트의 완전한 복사본을 자기 컴퓨터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요. 복사본으로 작업한 뒤에 바뀐 내용을 체크인함으로써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복사본을 가져와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개발 환경 구축 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 환경 구성 요소, 개발 환경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형성 관리 등 다양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줬죠? 버전 관리를 하는 거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시 추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환경은 서버 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웹하고 앱을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 서버가 필요해요. 서버. 자, 이 서버를 만든 다음에 이 서버가 뭐랑 연동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DB. 자, DB에는 마리아DB가 있고요. 자, 오라클이 있고요. 자, MySQL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D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면은 얘 서버가 각각의 웹과 앱으로 정보를 주면은 얘네들은 UI,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 또는 UX, 유저의 경험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젝트 및 개발 환경에 따라 구분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웹 서버부터 볼게요. 웹은 우리가 HTTP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죠. HTTP를 이용한 요청, 응답,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설치하는 서버고요.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HTML, CSS,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담당합니다. 사용자가 요청, 리퀘스트를 하면은 웹서버는 웹플랫폼이라고 하죠. 응답을 해주는 거고요. 서버는 사용자 보이는 화면으로 그리고 DB에 저장하는 곳, DB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방금 말씀해드렸던 내용과 똑같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비스를 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형태인 레진, 통캣 등의 서비스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서버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뭐라면 우리 자바를 돌릴 때, 자바 웹 서버를 돌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웹 서버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HTTP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웹 페이지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웹 컨텐츠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요. 현재 아파치 웹서버가 1위 업체라고요. 아파치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아파치 HTTP 서버, 아파치 통캣 서버, 통캣은 아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했죠. 웹 컨테이너고요. 이건 자바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오라클의 웹로직도 마찬가지고 MS 인터넷 정보 서비스 IIS라는 서버도 있고요. 노드.js 자체 웹 서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프레스라는 걸 써요. 익스프레스. 자, 익스프레스라는 걸 쓰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엔진엑스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쓰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의 수집, 저장을 위한 용도로 MySQL, 오라클, MS SQL 등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요. 이거를 우리는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M, 시스템, MS. 그래서 DBMS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DBMS가 되겠죠? 오라클, DB2, MS SQL, MySQL, PostgreSQL. 그리고 모델, 서버 사이드 언어가 있겠죠? 이 DB에 왔다 갔다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웹서버를 이용해서 누구한테 줘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주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컨트롤러, 서버 사이드 언어 컨트롤러는 자바, PHP, 파이썬, 루비, 리액트 등 다양하게 많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고, 이쪽 부분이 UI 쪽이고요. 이쪽이 서버 쪽, 서버 사이드죠. 서버 쪽이고 여기가 이제 DB 쪽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는 MySQL, 오라클인데요. MySQL 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가 현재는 오픈소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오라클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그리고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형식의 구조 지리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MySQL 똑같은 서버가 있는데 이게 마리아DB예요. 마리아DB.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이름이고요. 가장 비싼 DB 서버입니다.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대용량 DB 서버예요. 현재 유닉스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RDBMS, R은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 구조화 조회 언어와 PL/SQL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스타일에 따라서 관계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고 뭐 계층형이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RDBMS라고 합니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자,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중소형 SQL 서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어요. 1989년 사이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이베이스도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사이베이스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DB2라는 것도 있고요. IBM에서 만든 DB2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포스트그레이SQL, 그리고 포스트그레이SQL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SQLite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RDBMS,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자, 파일 서버,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로 물리적 저장 장치를 활용한 서버고요. FTP 서버가 우리가 파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TP 서버. 대용량 하드웨어 그리고 SSD 등 장치 주요 요소고요.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 문서, 사운드 파일, 사진, 영화, 그림,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 공간의 위치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파일 서버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인터넷 파일 서버가 있고요. 랜상의 서버가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인터넷 파일 서버 같은 경우 우리가 드라이버 뭐 구글 드라이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로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를 통해서나 HTTP 정적 파일과 함께 동적 웹 컨텐츠를 접근합니다. 그리고 랜상의 서버는 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 서버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은 주로 설치를 통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화면들 UI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비주얼 베이직이란가 C샵과 델파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 설치하고 쓰는 것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 365를 쓰죠. 이것도 클라이언트 서버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웹브라우저 하면 우리가 웹을 이용할 때는 웹 서비스 형태로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응답 시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스마트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CS, 클라이언트 서버 화면과 유사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설치되어 사용합니다. 이건 설치형이죠. 이거는 앱이라고 합니다. 웹앱의 경우 웹브라우저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상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을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환경 선택 및 구성. 소프트웨어 환경은 운영체제, 프로젝트의 성격과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되고요. 미들웨어, 개발 언어에 부합하게 선택합니다. 웹서버 같은 게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환경 선택 및 구성의 운영체제 OS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죠. 서버의 하드웨어를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SW고요. 우리가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나 유니스를 의미하는 거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들웨어, 개발을 위한 보조 SW로서 웹서버나 JVM, 우리가 JRE도 마찬가지고 JRE, 뭐 JDK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JVM과 같은 개발 환경 구성 요소고요. 웹 서비스인 경우 적절한 웹 서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바를 활용한 서비스인 경우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여 컨테이너로서의 기능 이용이 가능합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사의 요청과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선택합니다. 자, 형상관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활동이고요. 우리가 버전관리라고 했죠. 버전관리 전 단계의 수행, 그 추적성 확보,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변경 시 버전별로 관리하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형상 대상의 항목을 모두 관리하는 거고요. 형성관리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서 수행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추적성 확보, 형성관리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 시 해당 요인을 추적하는 겁니다. 형성관리 절차를 보면 형성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품질 보증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형상 식별하고요. 변경 제어하고 형성 상태 보고하고 형상 검사합니다. 식별은 우리가 버전 1.0 이런 식으로 하죠. 대상 식별, 아이디, 관리번호 부여, 추적성 연결을 진행하고요.
변경 제한은 승인, 검토, 통제를 통해서 베이스라인 조정하고요. 형상 통제, 승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형상 상태 보고는 보고 절차 수행해서 보고서 완료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버전이죠. 사전 정의된 시기를 수행합니다. 형상 검사는 베이스라인 무결성이라는 문제점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감사에 의한 승인을 합니다. 자, 형상 식별은 형상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요, 식별하고요. 해당 항목에 추적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이디와 관리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추후 변경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 시 아이디와 관리 번호를 이용해서 추적하고요. 베이스라인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상 식별, 형상 관리 대상이 되는 형상인 형상 항목들은 개발 반복론 우리가 배웠던 폭포수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 애자일 같은 거 그리고 WBS 개발 표준 문서 등이 되고요.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사항 명세서, 아키텍처, 그리고 실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화면 설계서 및 프로그램 설계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한 거고요. 파일 구조라든가 초기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소스 코드 목록 및 소스 코드, 실행 프로그램, 그리고 테스트, 계획, 절차, 결과. 우리가 단위 테스트랑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단위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죠. 시스템 사용 및 운영과 설치에 필요한 매뉴얼, 그리고 유지보수 문서, 변경 요청서, 변경 처리 보고서 등이 들어갑니다. 변경 제어, 형상 항목의 버전 관리를 위해 형상 통제위원회를 두어 변경 요구, 영향도 분석하고요. 검토, 승인 등을 절차를 통해 통제를 수행하여 베이스라인에 대한 관리와 형상에 대한 통제를 수행합니다. 고객이 요구사항 변경을 수행할 것인지 평가하고 관련자들이 모여 결정하는 절차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계별 업무 완료, 그래서 베이스라인 설정하고 변경 심사를 하고 변경 실시하고 변경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변경 요청을 개발자한테 하고 개발자가 다시 변경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변경 요청을 이렇게 놓을 경우에 심사에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되겠죠? 형상 상태 보고, 형상의 통제와 관련된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에디터, 클립스라든가 UML 에디터, ERDA 에디터, 이건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관련된 거예요. IDE. 그래서 자바 개발 기반 개발 툴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UML 작성 도구로 요거는 조금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시각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ERDA 에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모바일 아이디에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자정보 관련해서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형상 상태 보고도 마찬가지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 해가지고 J 유닛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 감사라고 해서 이것도 전자정보에서 감사 활동을 통해 형상 통제 확인, 검증과 베이스라인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활동이고요. 전자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기관, 우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웹 아니면 앱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어떤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 전자정보 2.0, 전자정보 3.0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구성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정보까지만 진행을 했고 요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개발 환경 구축 순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